도전이면 도전 시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점 발레이자 음율이 느껴진다해서 음문 문학이자 현대식, 고전식에 해당하는 시 감상 방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요것만 알면은 내가 처음 보는 이상한 듣도 보도 못한 시가 나왔다 이래도 내가 주제까지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게 목표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모의고사에 나오는 온갖 시들을 내가 스스로 어느 정도 이렇게 분석할 수 있다. 나 시작부터 볼 건데 재영아 시작. 이것부터 찾으라고 맨날 내가 뭐 찾으라고 하죠. 자, 시에 내가 모르는 시가 나왔다. 자, 뭐부터 찾아내야 돼요? 시에서 말하는 이 누구라고 했죠? 그치. 자, 1번 이제 4페이지 옆에다가 쓰세요. 시의 화자. 그러니까 화자 주인공 화자 나라고 나오는데요. 나라고 나오거나 나오지 않거나 어쨌든 시에서 말하는 이에요. 이걸 말하는 이 시에서 주인공 혹은 시인이 자신이 뭐 말하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를 대신 전달하기 위한 인물이잖아. 그러니까 시인의 대리인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쨌든 시에 말하는 이가 있어요. 그래서 화자고 우리가 화자를 동그라미 먼저 방점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뻗어나갈 건데 화자를 찾으라고 하는 건 그냥 동그라미 치는 게 아니에요. 자, 화자의 뭐? 이 말하는 이의 뭐? 정서 어떤지 그 다음에 태도가 어떤지. 자, 화자의 정서, 화자의 태도 찾아라 라는 의미에서 내가 화자 찾고 뭐 찾고 이렇게 시킬 거야. 그러니까 너네는 화자의 정서, 화자의 태도가 어떤 건지 분석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그에 대한 태도를 드릴게요. 자, 그럼 화자가 이제 현지로 갈게요.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 거야? 누구에 대해서 말할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치. 자, 이건 시점 대상. 자, 두 번째, 너네는 대상을 찾아야 됩니다. 사실은 대상이 중요하죠. 뭐에 대해서 말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대상. 이게 주제입니다. 주제가 대상입니다. 그리고 주로 주제이기 때문에 제목에 있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바위라든가 풀이라든가 자연물일 때 그게 주제를 압축한 대상이면서 제목인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람일 경우는 청자로 설정될 때도 있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자, 시적 대상이 사람이다 그러면 청자로 설정될 때가 있다. 너라는 식으로 뭐 바위로 나타낸다면 바위야 뭐 이런 식으로 청자로 대상을 나타낼 때가 있다. 자, 그러니까 너네가 화자를 파악해서 화자가 대상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고 그게 겉으로 어떻게 드러나는지 정서랑 태도를 찾을 건데 이게 이제 내면이에요. 화자가 대상에 대해서 갖고 있는 마음, 내면. 그 다음에 그게 겉으로 드러나는 태도인 거야. 외부. 자, 화자가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게 어떻게 티가 나는지 어떻게 드러나는지 정서랑 태도를 파악하는 게 1번이다. 추면 꺼줄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일단 기준 멤버들 시키자. 수은아,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정서랑 태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디 있는데? 어디서 알 수 있는데? 어디예요? 주로 이 행의 어느 부분에 정서가 느껴질까? 땡땡어미. 그치. 얘들아, 종결어미는 아주 중요합니다. 시험에서 내신에서도 이미 많이 분석하고 뭐 무슨 형 이런 거 썼었어. 자, 정서랑 태도를 파악해야 돼요. 어디에서 티가 난다? 어디에 주로 드러난다? 종결어미. 종결어미를 잘 보시고 거기서 대상에 대해서 화자의 어떤 정서가 느껴지고 어떤 태도가 드러나는지. 아우, 앉아. 안녕하세요. 얘들아, 여기서 세 번씩 가지고 가서 앉으세요. 네. 세 번씩 가지고 앉아서 4페이지. 자, 그래서 종결어미를 잘 보고 파악해도 파악하자. 자, 여기까지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화자를 찾으라고 할 때는 대상에 대한 정서 태도를 어디를 통해? 종결어미를 통해 파악해라. 이게 화자.
거야. 너네는 언제나 모든 현대시 요렇게 찾을 준비를 하세요. 하자, 대상, 상어. 자, 그래서 예를 들면은 하자가 어머니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어머니라는 대상을 하자가 슬퍼해. 자, 그래서 그리워한다. 그러면은 그리워하는 상황이 있죠. 그리워하는 상황.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자, 그래서 하자와 대상과 상황. 이걸 파악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은 대훈아 지금 3페이지. 네, 했어요. 여기다가 필기 열심히 하시고요. 여기도 이제 문제 받을 준비. 자, 지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자, 이렇게 하면은 얘들아, 그다음에 여기 하나 맞았죠. 자, 그리고 얘는 청자는 사람일 때고요. 그냥 쉽게 말해 주제잖아. 그러니까 주제를 나타내는 중심 소재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니까 시적 대상이 중심 소재다. 사람일 수도 있고, 사람이 아니라 사물일 수도 있고, 혹은 의인화된 사물일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뭐를 파악할 수 있다? 내용. 다시 말해 주제를 파악하는 기본 1, 2, 3이다. 그러니까 너네는 이걸 가지고 내용을 파악해서 어디까지 나아갈 거냐면 전체 주제까지 나아갈 거야. 맨 처음에 나 이 시를 몰라. 그래도 이걸 가지고 주제가 대충 어떤 내용이겠다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내신 때 뭐 하나씩 분석하고 뜯어서 막 하죠. 근데 모의고사에서는 이 정도만 알아도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 풀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얘기는요. 서정가로서의 특성이거나 다시 말해 정서. 얘들아, 이 정은 정서의 정이야. 그래서 하자의 대상에 대한 정서를 종결어미로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이게 주제를 나타낸다고 했잖아. 자, 그러니까 지금 이 1, 2, 3은 주제적인 핵심 요소라면, 자, 그러면서 시는 운율 문학입니다. 운율이 느껴진다. 이제 이거 운율이에요. 운율. 자, 운율이 느껴지는 문학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4, 5, 6을 할 건데 이거는 형식적 특성이에요. 자, 내용, 주제적 특성 1, 2, 3. 그 다음 거기에다가 뭐를 파악한다? 형식적 특성을 파악해야 돼요. 표현상의 특징이 뭐가 쓰여서 내용이랑 함께 어우러져서 주제를 나타내는 표현상 특징 파트. 자, 그러니까 우문문학으로서의 성격은 이 형식상, 표현상 특징으로 갖게 되는 거야. 이 두 개가 합쳐져서 주제를 형성하고 그런 걸 우리가 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지우라 이제 드디어 본인의 기량을 뽐낼 때가 됐어요. 자, 표현상의 특징. 우리 가장 많이 외웠던 거야. 그 표현 기법이라고 통칭하거든요. 표현 기법. 뭐 말할지 알겠죠? 자, 이게 4번인데 4, 5, 6에서 이제 형식상 표현, 형식적인 요소 핵심 3개를 할 건데요. 자, 표현 기법에는 크게 우리가 뭐뭐 법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 있어. 비유하기. 네. 그 다음에 강조하기 기법, 변화주기 기법. 자, 이런 걸 흔히 땡땡 법 해가지고 한 20몇 개 외웠던 기억이 날 겁니다. 그죠? 자, 이런 애들을 사실은 우리는 말하는 시사법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냥 표현 기법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이런 애들일 거야. 표현 기법. 자, 얘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표현 기법은 굉장히 많은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을 통칭하는데 주로 자, 이런 애들도 있죠. 감각적 표현.
구체적으로 나타낸다. 구체화의 기능입니다. 자, 이거 중요하죠? 비유하기, 강조하기, 변화주기 왜 한다? 내용의 구체화.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정서를 구체적으로 뚜렷하게 이해할 수 있게끔 이 독자가 이해할 수 있게끔 나타내는 기법이죠. 공통 기능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야. 감각적 표현 왜 쓰겠어? 시각, 청각, 촉각. 이거 글이잖아. 글자인데 마치 영상 틀어놓은 것처럼 4D 영상 틀어놓은 것처럼 생생하게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생생하게. 그래서 우리가 글자 가지고, 그러니까 시어 가지고, 시구 가지고 이미지를 아예 이렇게 상상할 수 있도록 상상. 자, 이렇게 만드는 기능을 오감이 해주는 거예요. 바람이 부는 느낌. 그러면 화자가 느끼는 그 고통, 화자가 느끼는 고통을 이렇게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생생하게 나타납니다. 자, 얘도 공통기능. 자, 그럼 얘는 객관적 상관을 감정이 불다. 자연물을 이용해서 역시 자연물을 가지고 뭐한다? 정사가 나타난다. 자, 그러니까 그 얘기하는 게 뭐야? 이 표현을 왜 쓴다? 뼈에다가, 그러니까 내용에다가, 주제에다가 살 붙여서 주제 강조해. 결국에는 이 모든 게 주제를 강화하는 기능이다. 그래서 각각의 표현기법이 어떻게 주제, 어떤 주제를 강조하는지를 앞으로 여러 시에서 이제 잘 파악하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4번 표현기법. 외울 게 사실상 가장 많은 좀 자질구레한 것들이고요. 그래서 얘를 나누라고 한다면 이제 5번째 숲을 볼 겁니다. 시를 여기서는 한연 혹은 한행에 뭐가 쓰였는지를 따져보는 거면 이건 크게 보는 거야. 현재 뭐겠어? 크게 볼 거예요. 시를 1년부터 끝년까지. 그럼 뭐야? 시가 어떻게 흘러가느냐 이런 거 뭐라 그래? 시상, 전개, 방식. 요거 이제 숲을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얘가 나누면 이게 숲인 거야. 시상, 전개, 방식이 어떠냐? 자, 뭐 이것도 여러 개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몇 개 하고 이런 게 일단은 시를 봐야 알 수 있겠죠? 근데 알 법한 거를 재영이한테 일단 물어볼게요. 자, 천년이랑 알아. 그 애들 다 알아. 이건 알더라고. 자, 천년 끝년이 비슷해요. 그래, 알잖아. 수미상관. 대표적으로 시상전개 방식 중에 수미상관이 있잖아. 천년이랑 끝년이 완전 똑같진 않아요. 왜냐면 끝년에는 뭐가 붙겠어? 주제가 붙겠죠. 그러니까 변형된 수미상관 형식입니다. 자, 이런 거 많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이런 게 있어. 현지야. 중간에 뭐가 나오고 그걸 기준으로 앞과 뒤로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반, 후반. 그 포인트를 뭐라 그래? 그걸 구분하는 이 뭐 예를 들어 그러나 이런 게 나와. 그러면 앞이랑 뒤를 바꿔주는 역할. 전환. 자, 그게 조금도 있어요. 자, 시상 전환. 시상 전환. 자, 그래서 그러나 하지만 이런 게 시에 나온다. 그러면 그 앞으로 예를 들어 상승이었다가 그러나 이후로는 하강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긍정적이었다가 부정적이 되거나 아니면 안다했다가 의지적이 되거나 굉장히 절망적이었다가 그러나라는 기점 이후로 긍정적으로 바뀌거나 이럴 때 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기법들이 대표적인 방법이고요. 그 다음 뭐 일반적으로는 시간의 흐름이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되고요. 그 다음에 혹은 뭐 공간의 이동, 공간, 뭐 시선 이런 이동에 따라서 전개되고 자, 이런 식으로 크게 시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크게 볼 때 전개 방식,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보면 각종 표현이고 자, 이렇게 형식적 표현이고요. 그럼 이제 마지막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는 뭐 쓸 것도 없어요. 6번째 이거 운문문학이잖아. 운문문학이잖아. 산문, 줄글, 소설, 수필 이런 것과 다른 가장 특별한 차이점은 운율이 느껴진다는 거죠. 리듬감을
구성지를 끊어 네, 4번 별. 자, 뭐 나머지 얘기는 지금 뭐 뻔한 얘기죠. 자, 근데 4번도 뻔한 얘기지만 이거는 좀 무슨 말이냐면, 자, 너네 고등학교 그거는 운율도 이렇게 어지러워지지만 표현 기법. 자, 지금 요거를 예를 들면은, 자, 만약에 어딘가에 직유법 혹은 역설법 이렇게 나왔다. 자, 그러면은 어디에 어느 시구에 어느 행에 뭐가 나왔다. 까지 그러는 게 중등부라면, 그래서 어떤 사용도가 있는지. 자, 역설법이 쓰였어. 어디에 역설법이 쓰였어? 그게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 역할을 하는지 효가 알아둬야 됩니다. 여기가 어려워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하는 거야. 어떤 표현법이 드러났는지. 그럼 표현 기법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게 거기에 쓰임으로써 어떤 기능을 하는지 사용 용어. 이걸 꼼꼼하게 앞에 맞는지 뒤에 맞는지. 끊어읽으라는 게 앞에 맞는지 뒤에 맞는지를 잘 보고 매치해야 하니까 함정 문제로 많이 나와요. 식으로. 그 얘기고요. 그 다음 이제 옆장 5페이지. 자, 여기에 있는 모든 게 여기에 예시로 조금 나와서 그거 확인할 거예요. 우리 공부는 조금 이제 낯설지만 저번에 봤던 지금 현체식이다. 현체야. 5페이지에 이제 맨 처음에 문제 가나의 편성 공통점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있어. 그 밑으로 두 번째 문단만 읽을게요. 네, 자, 정서 얘들아. 동그라미 서정보다 아까 우리 맨 처음에 갈래부터 정어가 듣고 갔죠? 정서. 여기에서 서정은 정서고 정서가 화자의 정서. 다시 말해 주제를 나타낸다. 그러니까 정서를 파악해서 그 정서가 어떤 주제를 나타내는지. 정서가 주제예요. 곧 정서가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제일 시작점이 동결어미로 정서 파악하는 거잖아. 자, 그래서 이게 서정문학의 특성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동시에 뭐다? 운문문학이다. 서정, 정서 플러스 그 다음에 형식적으로는 운율이 들어가는 문학이야. 자, 여기에서 그래서 무슨 얘기하냐면 얘들아, 자, 운문문학은 운율이 들어가면서 동시에 뭐냐면 시어로 압축했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먼저 쓸게요. 자, 압축된 형식입니다. 여기 어디를 밑줄 치냐면 밑에서 두 번째 최소한의 언어로 최대한의 의미라고 되어 있습니다. 밑줄 쭉 쳐. 최소한의 언어로 최대한의 의미를 전달한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거기다 밑줄 쭉 치고 최소한의 언어에다가 쓰면 돼요. 압축돼 있다. 그러니까 시어라고 우리가 흔히 시에서 나오는 언어, 단어 시어라고 하잖아. 그건 압축된 형태인 거야. 거기 안에 뭐 들어있다? 길게 하고자 하는 말, 함축적 의미가 들어있다. 자, 이게 최대한의 의미에다 쓰면 돼요. 최소한의 언어, 압축된 형식의 시어에 뭐가 들어있다? 최대한의 의미, 함축적 의미가 들어있다. 자, 그러니까 운문문학은 제일 줄여서 이렇게 다져서
그림 중요하다고 했죠? 정서 파악할 때. 자, 그다음에 시어, 시구, 어미, 반복. 자, 이런 애들 운율이죠. 운율. 그러니까 지금 칠판에 있는 표현 기법 같은 것들이 여기 이렇게 정리가 돼 있고 각각의 기능, 구체화, 생생함 이런 애들 잊지 마시라. 자, 그다음에 이제 예시는 승우야. 자, 승우가 질문을 받을 겁니다. 밑에 예를 들어 해서 A, B가 있어요. 자, 아주 쉬운 질문이니까 답을 말해야 돼. 자, 김치볶음밥을 좋아하는데요. 그죠? 자, 두 문장이 똑같은데 B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뒤로 빠진 이상한 어순의 문장이죠? 무슨법? 그쵸? 얘들아 써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에다가 조치법.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이라는 수식어가 이건 정확히 말하자면 관형절이에요. 관형절이야. 그게 뒤로 빠졌다. 이런 식의 어순 변화를 고치라고 하는데 이거 왜 하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뜻이죠. 그거 갖다 써놔. 조치법이고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도치법이 쓰인 그 뒤에 나오는 부분이 주제가 되는 거야. 여기를 강조하겠다는 뜻으로 의도적으로 순서의 변화를 주는 방법이다. 그 얘기고요. 자, 그다음에 대훈아, 자 밑에 C, D 똑같은 이 문장에 종결어미가 달라. 평서 감탄 써 있죠. 네. 자, 이제 7번 보세요. 고등학교 국어는 이렇게 물어본다 그랬어. 그러니까 무슨 종결 어미가 쓰였는데 그게 어떤 기능하는지 잘 따져서 둘 다 판단해야 된다 그랬어. 평서형 부르시고요. 그 다음에 감탄형 보세요. 자, 종결 어미가 평서형으로 쓰였어. 얘들아, 평서형은 바로 끝나는 걸 평서라고 해. 시에서는요, 우리 설명문에서는 당연하잖아. 근데 시에서 바로 끝나면 좀 특이한 거야. 왜 어떤 기능을 할까? 뒤를 보세요. 평서형 종결어미의 사용 후가 뭘까요? 뭘 강조해? 어떤 마음이 드러나는 거잖아, 종결어미에. 어떤 마음이 강조될까, 주로? 뭔가 강한 느낌이 들어, 좀 약한 느낌이 들어. 자, 그럼 뭐라 그래, 두 글자로? 의지죠. 그러니까 평소에 왜 쓴다? 의지 강조한다. 자, 근데 남성적이야, 여성적이야? 좀. 사실은 좀 편견 이런 걸 떠나서 원래 그렇게 약속된 거니까 남성적이죠. 다시 말해, 단정적이다는 뜻이야. 단정적인 어조로 의지 강조하는 게 평서형이에요. 자, 반면에 감탄형은 역시 의지를 강조합니다. 의지도 강조하고 정서를 강조하죠. 근데 방식이 좀 여성적이고요. 감정을 절제하는 게 아니라 표출하는 거야. 감정을 터뜨리는 거야. 그래서 둘 다 강조인데 평서형은 의지적으로 단정적으로 나타내고요. 남성적으로. 그 다음에 이 감탄형은 여성적으로 감정을 표출하는 식으로 강조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종결어미에서 정서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정석해도 알 수 있다. 제일 많이 나오는 거 뭐야? 서리적 표현이 많이 나오고 서리 그 다음에 이제 하여튼 명사형 어미 이런 것도 많이 나오죠. 자, 넘어가. 이제 진짜 표지가 이제 쓰러지고 있어요. 자, 효과. 자, 6페이지로 EF. 자, 여전아 EF가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E를 갖다 F로 표현한 거야. F로 표현한 게 무슨 표현법인지를 대답하면 돼요. 자, 내가 지금 너무 화가 난데 화나는 거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자, 안 보이는 거, 추상적인 거 얘들아 구체적으로 나타내려고 뭐 쓴다 그랬다? 구체적으로 나타내려고 표현기법, 비유법 같은 걸 쓴다고 했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 화나는 상황에 대해서 불덩이가 꽉 찬 것 같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거 무슨 법이야? 그치, 얘들아. 뭐뭐 같은 서술어 형태로 됐지만 지규법 얘기하는 거야. 자, 불덩이에다가 지규 뭐뭐 같아 이렇게 나왔죠? 자, 뭐 불덩이 같은 이런 식으로 지규법을 나타낸 겁니다. 자, 그러니까 누누이 말하자면은 표현 기법은 뭐 하는 거다? 정서, 내용 강조하는 기법이고 구체적으로 드러낸다. 화난다는 모호한 추상을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게끔 나타낸다. 그러면서 동시에 촉각이에요. 얘들아, 불 뜨겁잖아. 자, 그러니까 여기 생생하게
기역, 니은 이 수사법과 심성이 같이 쓰인 겁니다. 구체적으로 감정을 강조한다. 그런 식으로 이제 이 내용은 끝이 났고요. 자 이제 하나 더 나왔거든요. 이제 실전인데, 자 얘들아 참고로 이제 이런 설명이 끝나면 1, 2, 3, 4, 5, 6 이게 얘들아 이걸 너네가 다 하면 주제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네는 스스로 온갖 처음 보는 시들을 해석하는 그런 걸 내가 실력을 쌓는다라는 생각으로 앞으로 계속 이렇게 스스로 열심히 공부를 할 거고요. 자, 요거 물어볼 거고, 어떤 시로 이거 6개를 찾으라고 시킬 거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6페이지 밑에 나오는 건데, 자, 이거는 또 다른 시로 얘만 물어볼 거예요. 시어의 의미. 그래서 시어가 무슨 의미인지, 함축적 의미, 시어의 의미를 파악하는 방법을 지금 6페이지에서 설명을 하는 건데, 뒤에 나오는 시는 얘만 물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방법. 요거는 읽을게요. 그 우서가 화면 발전하죠? 네, 아직. 우석이가 6페이지에 1번만 읽어. 핵심 톡도 2번 밑으로. 1번 시작. 시오와 시고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주목할 것. 시를 읽으면서 먼저 긍정이나 부정으로 표시하여 시어와 시구를 굵직굵직하게 나누는 게 시작이다. 화자의 정서를 파악해야 하는 점들이 중요하다. 자, 재영아. 선생님이 화자 찾아라 이런 거 말고 또 맨날 찾으라고 하는 게 동그라미 세모 쳐라라고 할 때는 주로 동그라미를 치라는 거는 뭐야? 그치? 세모 치라 그러면 부정이다. 자, 그러면 얘들아, 자 1번입니다. 자, 이게 이제 기본 핵심이라면 실전이라고 생각하면 돼. 각각의 시에 그래서 쓰인 시어가 그거 압축형이고 안에 의미 숨겨놨댔잖아. 이 의미가 뭐냐를 추론하는 거. 자, 이거에 대한 방법이에요. 자, 1번 단계 이분법입니다. 뭐가 모르겠을 때, 헷갈릴 때 우리는 단순하게 접근을 해야 돼요. 자, 긍정이냐, 부정이냐 요거 나오는 거. 자, 얘가 긍정. 주로 우리가 긍정일 때 동그라미 치잖아. 여기가 부정. 부정적인 느낌이다.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어떤 시가 써서 예를 들어 지우개 이런 식으로 시어가 나와. 걔가 긍정인지 부정인지를 추론해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이거를 예를 들면 얘들아 시험 버전이에요. 긍정인지 부정인지를 동그라미 세모 칠 거야. 이따가 자 씌울 때는 단어 자체가 그러니까 다시 말해 시어 자체가 나는 긍정입니다라고 티를 내는 애들이 쉬운 애들이야. 그럼 이래서 끝나도 돼요. 오케이? 자 예를 들면 이런 애들은 어떤 때 그러냐면 시대적 배경이 특정될 때 그래요. 예를 들어 일제강점기 작품이야. 혹은 국제치화 작품이야. 자 그러면은 시 자체가 시어 자체가 약속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박, 비, 눈 이런 애들 나오면은 부정적이다 해서 우리 세로초 봤었어요. 흔적 기억나죠? 많이 했죠? 자 이런 애들 그러니까 시대적 배경이 명확한 반영적 시는 이렇게 찾으면 돼요. 그럼 긍정은 뭐겠어? 좋은 얘기, 밝은 얘기. 예를 들어 아침. 여기에 이제 어둠이 되겠죠. 밤.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뭐 하늘. 윤동주 시인의 하늘 나와서 뭐 이상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1단계 그냥 시어 자체만으로도 긍정, 부정이 티가 나면 그렇게 단순하게 찾으면 돼요. 자 근데 이제 이게 어려울 때 누가 이렇게 수다를 떠나? 이 고요한 나중에 둘만 그러면은 자 그다음에 2번 보세요 얘들아. 이게
유심히 또 봐서 여기서 또 얘기를 좀 오히려 좀 더 명확하게 해주겠죠? 여기에서 또 부정적인 묘사가 이루어지는지 부정인지 자 그래서 우리는 수식어와 서술어를 유심히 봐서 동그라미인지 세모인지를 추론한다. 이 방법입니다. 자 근데 어려울 때는요. 이럴 때가 어려워. 자 이게 지금 뭐 기본적인 건데 여기에 좋은 말 써있는데 여기 나쁜 말 써있을 수도 있어. 오케이? 그러면은 애매하죠. 그리고 여기도 애매하게 얘기해. 그러면은 애매하다는 뜻이야. 자 그럴 때 어려워지긴 합니다. 그럴수록 나뉘어. 여기까지. 어쨌든 기본 공식은 이렇게. 자 이따 이제 곧 시 두 개를 할 건데 한 시는 요거만 찾을 거고요. 6개까지. 그 다음에 하나의 시는 저거만 찾을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문제 푸는 거는 문제에서 이것들을 물어보는 양상 정도 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 카메라 지기. 그 다음에 들고 가서 얘들아 8페이지에 가는 쉽고 나는 안 할 거야. 자 가만 놓고 볼 거야. 자 밥제 3의 추억 개설 문제 안 풀어도 돼요. 자 밥제 3의 추억 개설은 요겁니다. 하자부터 시작해서 1부터 주제는 안 쳐도 돼요. 자 6도 안 해도 돼. 자 정확히는 1에서 5. 자 지금 한 7분 5분 정도 줄게요. 찾아 시작. 하자부터 시작해서 6까지 나와가세요. 그리고 화장실. 뭐 화장실. 맞다. 배경 지식에 따라 여기서 티가 많이 날 겁니다. 그냥 아는 만큼 찾으면 돼요. 우리 지율이는 열심히 찾아주시고요. 현지도 마찬가지고. 승우도 마찬가지고. 너무 추워? 너무 추워? 뒤에 집밥이 아, 바람 진짜? 근데 이거 일단은 25로 맞춰놓을게요. 또 금세 더워지고 그래요. 여기가 직방이구나. 이 두 번째 자리가. 앞에 앉아. 여기 앉아. 준비하자. 더 추해? 더 추워? 그래서 피한 거지? 피한 거야? 제가 나오면 칠판을 재영아, 우리 아까 현지랑 재영이 얘기가 잠깐 나와가지고 극찬한 거 알아? 본인에 대해 우리가 극찬했어. 뒷담을 극찬으로 했어. 뭐라고 했는지 알아? 내가 그랬는데 동의했어. 동의했죠? 네. 내가 이랬어. 재영이 얘기가 둘이 같은 학교 출신이네. 그래가지고 뭐 너 재영이 어떻게 하냐고 이런 얘기가 왔거든. 그래서 내가 재영이는 좀 과장해서 말하면 아인슈타인 청소년부 아닌데. 극찬이죠? 좀 모범을 보여봐. 아니 이미지가 그렇다는 거야. 진짜라는 게 아니라 약간 그 느낌으로 천지상도 그랬어요. 천지상. 그러니까 과정에서 그 공감했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니야? 찾으잖아요. 그다음에 대훈아 앞으로 올래? 가에서 올래? 찾는 거 이거 맞죠? 처음 봤어. 가에서 찾는 거 맞죠? 네. 자 가만하세요. 나 안 해도 돼. 안 할 거야 나. 문제는 내가 다 풀다고 문제 풀으세요. 이거 찾으면 문제는 자연히 풀립니다. 꺼졌어? 배터리 없나? 꺼지진 않았고 어두워졌나 보다? 네 맞아. 어떡하지? 폰을 놨어요.